이리 오너라 친구들아. 벌써 왔다고? 그럼 선생님 이제 불러볼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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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야 그냥 불러야겠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향단이와 우리 친구들이 역사 공부를 얼른 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나 봐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역사 내용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서민 문화의 발달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양한 서민 문화가 있을 거고요. 이 서민들이 즐긴 문화, 이 발달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은요, 이 서민 문화가 또 어떻게 생활 모습으로 나타나 있나, 생활 모습에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역사 용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풍속화와 민화, 그리고 판소리네요. 모두 서민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릿속에 꼭꼭 집어 담고 우리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어디까지 공부했더라? 누가 아시는 친구? 저요. 복습은 제가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고년 한국전도. 맞아. 중국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 바꿔놨잖아.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천주교. 서양 학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래가 되었었지. 그런데 제사를 거부하고 또 인간평등 사상의 유교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는 탄압을 했었어. 맞아. 대단해.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뭐 배워요? 네, 첫 번째 역사 이야기. 서민 문화의 발달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 문화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선 전기에도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문화와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거 우리 이미 익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견에 목류도원도가 있었죠. 한번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산수화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 문화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문화가 조선 전기에도 발달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백성들, 서민들이 즐겼다기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양반 혹은 왕, 상류층의 사람들이 문화를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점차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농사 짓고 세금 내기 바빴던 이 서민들이 어떤 이유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를 즐기게 된 것일까요? 아니, 왜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내기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자, 모내기. 저수지나 보가 생기면서 모내기를 실시하게 되고 확대하게 되었고, 이 모내기는 어땠어요? 잘 자란 모를 옮겨 심는 거니까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또 일손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줄어든 일손으로 다양한 인삼이나 담배 같은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고, 이 작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사고 파는 장시도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부부상도 생기면서 상업이 발달했다고 다 했었어요. 기억 잘 나시죠? 그 결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때요? 여유가 생긴 서민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신경 못 쓰고 숙제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숙제를 딱 끝내고 나면 여유가 생겼어. 이제 친구도 만나고 컴퓨터 게임도 좀 하고 책도 좀 읽잖아요. 이렇게 여유를 즐겼던 것처럼 이 당시 서민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어때요? 문화도 즐기고 예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인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와, 벌써 궁금하시죠? 이런 서민 문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두 번째 이야기 때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 깨끗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째 역사 이야기, 서민 문화에 나타난 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했었죠? 이 서민 문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너무 우리 궁금했어요.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는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발 한번 보세요. 발이 아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질랑말랑 너무 질랑말랑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현실적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어깨를 이렇게 뒤로 탁 젖히고 아주 호호호호 씨름을 재미있게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하거든요. 풍속화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밌고 현실감 있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풍속화를 통해서요, 당시 서민들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씨름을 했구나, 이렇게 구경도 했구나 하고요. 자, 이 씨름을 그린 김홍도는 대표적인 풍속화 화가인데요. 서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정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홍도의 다른 작품인 봅시다. 논가리도 한번 볼까요? 자, 논을 갈고 있어요. 아주 영차 소도 영차 사람들도 영차 더운가 봐요. 우통도 벗고 영차 여기 보면은 다리도 걷어 붙이고 영차 어때요? 그 당시 서민들의 모습 굉장히 잘 나타내어 있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의 풍속화를 한번 볼까요? 자,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풍속화입니다. 자, 이 미인도 조선시대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는데요. 자, 조선시대 미인 같아 보이나요? 아름답나요? 조선시대 미인, 현대의 미인, 그렇죠. 자, 이 미인도는요, 미인도를 통해서 옷차림, 머리 모양을 보고 조선 여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머리를 했구나. 또,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런 옷을 입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윤복 역시 굉장히 유명했던 대표적인 풍속 화가였는데요.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를 그렸고요. 또 대부분 여성의 생활 등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풍속화가 아닌 다른 느낌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짠! 그림인데요. 우선 여기 까만 새, 우선 까치 같아 보이고요. 여기 중앙에 이거 뭘까요, 이거? 호랑이 같아 보이세요? 네, 호랑이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 민화라고 합니다. 민화. 민화는요, 앞서 본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이런 이름을 남긴 작가가 아니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작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소재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또 일정한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지요. 자, 이 그림은 작호도라고 하지요. 까치 작자와 그리고 호랑이 호자를 써서 작호도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호랑이는 잡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화도 한번 봐야겠죠. 자, 화조도와 백수백복도라고 하는데요. 화조도는 꽃, 화, 세조. 꽃과 새를 함께 그린 그림이에요. 특히 이 그림을 보면요, 암수 한 쌍의 새가 그려져 있죠. 이 암수 한 쌍의 새는 화목한 부부가 되고 싶은 바람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 백수백복도 볼까요? 여기 숫자가 목숨 숫자, 그리고 복자가 복자이죠. 그래서 이 복자와 숫자를 반복해서 뜻하는 글자를 반복해서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화 짠! 이것은 문자도라고 해요. 자, 이 한자 아시나요? 효도 효자거든요. 이런 문자도는 글자를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그것과 관련된 문자를요 변형을 했어요. 그림처럼, 그죠? 변형을 해서 그린 것이 문자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화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렇게 민화는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 뭐 해나 달, 동물, 나무처럼 이런 소재로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어서 장식도 했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속화와 민화를 보다 보니 두 번째 이야기 시간도 다 끝났네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 또 다른 서민 문화에 나타난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소리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판소리 아시나요? 이렇게 부채를 딱 들고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판소리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조선시대의 판소리를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와, 지금 판소리 하고 있어요. 판소리란 한 사람이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면서 몸짓과 말을 섞는 현악의 한 분야입니다.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요. 관중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서민들의 호응이 컸어요. 네, 이 판소리는요, 한글 소설의 내용이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춘향전을 춘향가로, 흥보전을 흥보가로 불려지는 거죠. 또 이런 원래 판소리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양반들도 차츰차츰 인기를 끌면서 서민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판소리는 원래 12마당에 있었는데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이렇게 5마당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서민 문화 탈놀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탈놀이는 우리가 또 탈춤으로도 알고 있죠. 얼굴이나 혹은 머리 전체에 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연극입니다. 사진 보시면 보세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요. 이런 탈놀이는요,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특히 양반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면을 비꼬거나 놀리기도 했었죠. 또 처음에는요, 풍년을 바라는 마을 굿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상업이 발달한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전을 했고, 여기 보이는 봉산탈춤, 그리고 하회 별신군 탈놀이 말고도 송파 산대놀이라든가 고성 오광대 등 다양한 탈춤, 탈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서민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서민 문화가 또 있대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서민 문화 한글 소설에 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야호! 나도 이제 서당 다닐 수 있다. 조선 후기 경제적 여유가 생긴 서민들 사이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자 서당과 책을 빌려주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 나, 가, 나, 마, 가, 사. 누구 한글 소설 읽을 사람? 나도요.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레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죠. 야, 흥부전 없어? 난 심청전 읽고 싶은데. 유명한 한글 소설에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하홍련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글 소설은? 어허! 이 책을 읽지 않은 자 한글 소설에 대해 말을 하덜덜 말어. 저것은 홍길동전?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었죠. 홍길동이 탐관놀이들을 휙휙 혼낼 때 어찌나 통쾌하던지. 맞아. 이 홍길동전에는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과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 등이 담겨 있어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한글 소설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네요.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도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줄 알짜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민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민화요. 자, 자연 경치를 나타내었다. 여러분 어때요? 자연 경치 나타내는 그림은 좀 산수화랑 가깝겠죠? 자, 아니고요. 2번.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민화는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그렸습니다. 해와 달 혹은 동물, 나무들, 그쵸?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네요. 3번. 김홍도가 대표적인 화가이다. 김홍도는 민화화가가 아니라 풍속화의 대표적인 화가였죠. 아니고요. 4번. 소재가 다양하고, 그렇죠.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 그래요. 민화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었죠. 5번도 볼까요? 양반들의 삶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자, 이것은 민화랑은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짠!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제. 실전 문제 1번이네요. 풍속화. 자, 이번에는 풍속화예요. 풍속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볼게요. 1번. 병풍으로 만들어 집안을 장식하였다. 이거 뭐예요? 이거 민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민화였고 조선 후기에 유행한 실용적인 그림이었다. 자, 이런 말은 없었고요. 그리는 방법에도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 일정한 형식이 없었던 것은 풍속화가 아니라 민화였죠. 4번도 볼게요. 4번. 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쵸?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김홍도 씨름 기억나시죠? 그래요. 4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5번도 볼까요? 해와 달, 나무, 꽃, 동물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던 것, 이것은 바로 민화였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3번이네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요, 요거 봤죠? 문자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변형해서 나타난 문자도고요. 자, 이거는 뭐였어요? 꽃도 있고 새도 있는 화조도였다고 우리 했었죠. 자, 이런 그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그림 형식이 없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이니까 민화. 그쵸? 적을게요. 민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번이에요. 보기에서 한글 소설, 이번에 한글 소설 나왔어요. 한글 소설이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한글 소설이 발전한 배경. 자, 봅시다. 기억. 한글을 익힌 서민이 많아졌다. 한글 소설,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많아져서 한글 소설이 읽혀졌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2번.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겨났다. 또 서점처럼 이렇게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겨나면서 또 서민들이 많이 읽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까지는 좋은데 양반들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서민 문화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네요. 자, 리을. 서당이 늘어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아닌 것은 디귿 2번 여기 있네요. 찾아주시고요.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6번. 자, 한글 소설, 또 한글 소설 나왔어요. 한글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알맞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왕족들이 주로 읽었다. 왕족이기보다는 어때요? 서민 문화죠? 서민들이 한글로 읽었다. 되겠고요. 2번. 세종 시기에 유행하였다. 여러분, 세종 시기에는요, 조선 전기입니다. 자, 서민 문화가 발달할 때는 조선 후기죠. 그래서 세종 시기가 아니라 후기에 발달을 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최초의 한글 소설 뭐였어요? 보이나요? 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맞습니다. 자, 4번. 춘향가, 심청가 등의 작품들이 있다. 이거 헷갈리기 굉장히 좋네요. 자, 춘향가, 심청가는 한글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입니다. 춘향전, 심청전 등의 작품들이 있으면 한글 소설이 맞는데 춘향가, 심청가는 판소리죠.
자, 5번. 판소리 내용을 소설로 옮긴 작품들이 많다가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자, 한글 소설을 판소리로 옮긴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는 3번이라고 딱 집어주시면 되세요. 자, 어때요? 기초 탄탄해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 확인해야겠네요. 오늘의 역사 친구는 누구? 여기다. 자, 이거 그림 알잖아요. 그쵸? 이거 알잖아. 알지? 척하면 척, 딱하면 딱, 따가야지. 아는 사람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 그러면 개념 콕콕 잡는 서술형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번 서술형 평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개념 콕콕. 자, 어떤 개념이 있었나요? 모내기 발달하면서 일손 줄고 수확량 늘고 이러면서 결국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증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경제적인 여유 있는 서민들이 문화나 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우리 요거 했습니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시 답안 어떻게 쓸까요?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여유 있는 서민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 평가도 한번 볼까요? 다음 서술형 17번.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백수백복도 민화였죠, 민화. 자, 왜 백수백복도? 목숨, 수, 복자를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서민들의 바람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민화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백수백복도, 복이나 목숨을 바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어떤 소망? 아이고,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런 민화에는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잘 있다고 우리 기억나시죠? 이 백수백복도에 있는 소망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 확인해 볼까요?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다와 같은 그런 바람이 나타나 있다라고 잘 적어주시면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화 백수백복도를 알아봤는데 다른 민화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죠? 민화 자코도 있었습니다. 자코도는 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작품이었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화조도, 그렇죠. 화조도 꽃과 새를 그렸던 화조도도 있었고, 백수백복도랑 또 문자를 변형해서 나타낸 문자도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민화를 생각하실 때는요, 다양한 소재로 그렸는데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작가가 그렸다는 것,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그렸다는 것, 또 서민들의 소망이 아주 잘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도 장식했다. 참 다양한 용도로 이 민화가 사용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도 참 잘 마쳤는데요. 우리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주셔야죠. 실력을 보여줄 차례네. 오늘의 개념 정리 해볼까? 서민 문화가 발달했어. 어떻게?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이 증가했다는 거. 그랬어. 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문화, 서민 문화가 생겼지. 서민 문화 뭐가 있을까? 맞아, 풍속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어. 대표 작가로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었고, 다른 그림 민화. 소재가 다양하고 일정한 형식이 없었지.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하기도 했고 말이야. 또 뭐가 있었지? 맞아, 한글 소설.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널리 보급이 되었고, 또 판소리 기억나? 판소리 한글 소설의 내용이 불리기도 하고 서민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받았다는 거. 마지막 탈놀이도 기억해야지.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주로 양반의 겉과 속이 다르면 비꼬거나 놀리기도 했다는 거. 봤지? 나 봤지 지금? 봤지? 네, 우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자, 향단의 실력도 우리 역사 친구들의 실력도 날마다 쭉쭉 늘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여러분 복습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봤던 강의 또 여러분 보면서 복습하시면서 다음 강의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모두 안녕. 오늘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짜자잔. 수강후기 46번 손별태 친구. 사회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오, 완전 대단해요. 축하해요. 그리고 48번 우별주 친구, 51번 이별경 친구, 52번 이별민 친구들도 정말 고마워. 내 친구가 되어줘서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판소리 배웠다. 판소리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나 판소리 걸그룹 하면 안 될까?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었죠. 5번도 볼까요? 양반들의 삶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자, 이것은 민화랑은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짠!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제, 실전 문제 1번이네요. 풍속화. 자, 이번에는 풍속화예요. 풍속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볼게요. 1번. 병풍으로 만들어 집안을 장식하였다. 이거 뭐예요? 이거 민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민화였고, 조선 후기에 유행한 실용적인 그림이었다. 자, 이런 말은 없었고요. 그리는 방법에도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 일정한 형식이 없었던 것은 풍속화가 아니라 민화였죠. 4번도 볼게요. 4번. 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김홍도 씨름 기억나시죠? 그래요. 4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5번도 볼까요? 해와 달, 나무꽃, 동물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던 것, 이것은 바로 민화였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3번이네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요, 요거 봤죠? 문자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변형해서 나타난 문자도고요. 자, 이거는 뭐였어요? 꽃도 있고 새도 있는 화조도였다고 우리 했었죠. 자, 이런 그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그림 형식이 없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이니까 민화. 그쵸? 적을게요. 민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번이에요. 보기에서 한글 소설, 이번에 한글 소설 나왔어요. 한글 소설이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한글 소설이 발전한 배경. 자, 봅시다. 기억. 한글을 익힌 서민이 많아졌다. 한글 소설,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많아져서 한글 소설이 읽혀졌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2번.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겨났다. 또 서점처럼 이렇게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겨나면서 또 서민들이 많이 읽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까지는 좋은데 양반들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서민 문화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네요. 자, 리을. 서당이 늘어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 이야기, 서민 문화에 나타난 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했었죠? 이 서민 문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너무 우리 궁금했어요.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는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발 한번 보세요. 발.
팔이 아주 왔다 갔다 너무 질랑말랑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현실적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어깨를 이렇게 뒤로 탁 젖히고 아주 호호호호 씨름을 재미있게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하거든요. 풍속화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밌고 현실감 있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풍속화를 통해서요, 당시 서민들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씨름을 했구나, 이렇게 구경도 했구나 하고요. 자, 이 씨름을 그린 김홍도는 대표적인 풍속화 화가인데요. 서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정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홍도의 다른 작품인 봅시다. 논가리도 한번 볼까요? 자, 논을 갈고 있어요. 아주 영차, 소도 영차, 사람들도 영차. 더운가 봐요. 우통도 벗고 영차. 여기 보면은 다리도 걷어 붙이고 영차. 어때요? 그 당시 서민들의 모습 굉장히 잘 나타내어 있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의 풍속화를 한번 볼까요? 자,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풍속화입니다. 자, 이 미인도, 조선시대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는데요. 자, 조선시대 미인 같아 보이나요? 아름답나요? 조선시대 미인, 현대의 미인, 그렇죠. 자, 이 미인도는요, 미인도를 통해서 옷차림, 머리 모양을 보고 조선 여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머리를 했구나. 또,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런 옷을 입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윤복 역시 굉장히 유명했던 대표적인 풍속 화가였는데요.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를 그렸고요. 또 대부분 여성의 생활 등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풍속화가 아닌 다른 느낌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짠! 그림인데요. 자, 봅시다. 귀여워. 한글을 익힌 서민이 많아졌다.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많아져서 한글 소설이 읽혀졌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2번,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겨났다. 또 서점처럼 이렇게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겨나면서 또 서민들이 많이 읽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까지는 좋은데 양반들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서민 문화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네요. 자, 리을, 서당이 늘어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아닌 것은 디귿 2번 여기 있네요. 찾아주시고요.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6번. 자, 한글소설, 또 한글소설 나왔어요. 한글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알맞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왕족들이 주로 읽었다. 왕족이기보다는 어때요? 서민 문화죠? 서민들이 한글로 읽었다. 되겠고요. 2번. 세종 시기에 유행하였다. 여러분, 세종 시기에는요, 조선 전기입니다. 자, 서민 문화가 발달할 때는 조선 후기죠. 그래서 세종 시기가 아니라 후기에 발달을 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최초의 한글 소설 뭐였어요? 보이나요? 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맞습니다. 자, 4번. 춘향가, 심청가 등의 작품들이 있다. 이거 헷갈리기 굉장히 좋네요. 자, 춘향가, 심청가는 한글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입니다. 춘향전, 심청전 등의 작품들이 있으면 한글 소설이 맞는데 춘향가, 심청가는 판소리죠. 자, 5번. 판소리 내용을 소설로 옮긴 작품들이 많다가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자, 한글 소설을 판소리로 옮긴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는 3번이라고 딱 집어주시면 되세요. 자, 어때요? 기초 탄탄해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 확인해야겠네요. 오늘의 역사 친구는 누구? 여기다. 자, 이거 그림 알잖아요. 그쵸? 이거 알잖아. 알지? 척하면 척, 딱하면 딱, 따가야지. 아는 사람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 그러면 개념 콕콕 잡는 서술형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번 서술형 평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림이에요. 특히 이 그림을 보면요. 암수 한 쌍의 새가 그려져 있죠? 이 암수 한 쌍의 새는 화목한 부부가 되고 싶은 바람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 백수백복도 볼까요? 여기 숫자가 목숨 숫자, 그리고 복자가 복자이죠. 그래서 이 복자와 숫자를 반복해서 뜻하는 글자를 반복해서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화장, 이것은 문자도라고 해요. 자, 이 한자 아시나요? 효도 효자거든요. 이런 문자도는 글자를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그것과 관련된 문자를요 변형을 했어요. 그림처럼, 그죠? 변형을 해서 그린 것이 문자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화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렇게 민화는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 뭐 해나 달, 동물, 나무처럼 이런 소재로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어서 장식도 했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속화와 민화를 보다 보니 두 번째 이야기 시간도 다 끝났네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 또 다른 서민 문화에 나타난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소리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판소리 아시나요? 이렇게 부채를 딱 들고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판소리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조선시대의 판소리를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와, 지금 판소리 하고 있어요. 판소리란 한 사람이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면서 몸짓과 말을 섞는 선악의 한 분야입니다.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요. 관중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서민들의 호응이 컸어요. 네, 이 판소리는요 한글 소설의 내용이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춘향전을 춘향가로, 흥보전을 흥보가로 불려지는 거죠. 또 이런 원래 판소리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양반들도 차츰차츰 인기를 끌면서 서민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판소리요. 오늘의 역사 친구는 누구. 여기다. 자, 이거 그림 알잖아요. 그쵸? 이거 알잖아. 알지? 척하면 척, 딱하면 따가야지. 아는 사람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 그러면 개념 콕콕 잡는 서술형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번 서술형 평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개념 콕콕. 자, 어떤 개념이 있었나요? 모내기 발달하면서 일손 줄고 수확량 늘고 이러면서 결국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증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경제적인 여유 있는 서민들이 문화나 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우리 요거 했습니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시 답안 어떻게 쓸까요?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여유 있는 서민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 평가도 한번 볼까요? 다음 서술형 17번.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백수백복도 민화였죠, 민화. 자, 왜 백수백복도? 목숨, 수, 복,
숫자를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서민들의 바람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백수백복도 복이나 목숨을 바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어떤 소망? 아이고, 오래 살고 싶은 소망,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런 민화에는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잘 있다고 우리 기억나시죠? 이 백수백복도에 있는 소망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 확인해 볼까요?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다와 같은 그런 바람이 나타나 있다라고 잘 적어주시면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화 백수백복도를 알아봤는데 다른 민화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죠? 민화 자코도 있었습니다. 자코도는 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작품이었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화조도, 그렇죠. 화조도 꽃과 새를 그렸던 화조도도 있었고, 백수백복도랑 또 문자를 변형해서 나타낸 문자도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민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요. 관중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서민들의 호응이 컸어요. 네, 이 판소리는요, 한글 소설의 내용이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춘향전을 춘향가로, 흥보전을 흥보가로 불려지는 거죠. 또 이런 원래 판소리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양반들도 차츰차츰 인기를 끌면서 서민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판소리는 원래 12마당이 있었는데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이렇게 5마당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서민 문화 탈놀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탈놀이는 우리가 또 탈춤으로도 알고 있죠. 얼굴이나 혹은 머리 전체에 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연극입니다. 사진 보시면 보세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요. 이런 탈놀이는요,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특히 양반의 이런 겉과 속의 다른 면을 비꼬거나 놀리기도 했었죠. 또 처음에는요, 풍년을 바라는 마을 굿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상업이 발달한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전을 했고, 여기 보이는 봉산탈춤, 그리고 하회 별신군 탈놀이 말고도 송파 산대놀이라든가 고성 오광대 등 다양한 탈춤, 탈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서민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서민 문화가 또 있대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서민 문화 한글 소설에 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야호! 나도 이제 서당 다닐 수 있다. 조선 후기 경제적 여유가 생긴 서민들 사이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자 서당과 책을 빌려주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 나, 하, 나, 마, 하, 사. 누구 한글 소설 읽을 사람? 나도요.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레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죠. 야, 흥부전 없어? 난 심청전 읽고 싶은데. 유명한 한글 소설에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하홍련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글 소설은? 어허! 이 책을 읽지 않은 자, 한글 소설에 대해 말을 하덜덜 말어. 저것은 홍길동전?